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1월 24일 오프닝 라이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정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이제 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글로벌 증시가 보면 이제 미국이 휴장이어가지고 유럽만 열렸는데 유럽은 약 강세로 출발. 오늘 이제 유로 스톡스 지수가 한 0.3% 가까이 올라서 일단 유럽은 괜찮았는데 오늘 그 영향인지 오늘 코스피도 강세 출발을 지금 했습니다. 현재 2,520포인트에 출발을 했고요. 0.2% 상승하고 있고 상승 종목은 429개 정도고 오늘 코스피 쪽에서 뭐 삼성전자, LG엔솔,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일단 좋게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817포인트 플러스 0.18% 올랐고 상승이 733개 하락은 52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한 1%, 포스코DX가 한 1% 내외 정도 좀 오르면서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미국이 좀 안 열렸지만 출발은 좀 그래도 좀 무난하게 잘 시작한 것 같네요. 일단 뭐 실제로는 우리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미국이 3거래일 거래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오늘 반장 열리지만 거래량도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고 시장 뭐 변동성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미국 영향 없이 출발한 양상인데요. 어제도 이제 보합권이었고 오늘도 일단 출발은 보합권입니다. 전체적인 수급 동향도 아직까지는 뭐 원활하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오늘도 일단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아직 매매 금액이 크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소폭 플러스 흐름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와 일단 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환율도 아침에 뭐 인베스팅닷컴에서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변동성 정도를 보이면서 뭔가 크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환율 자체도 일단 뭐 1299원 정도에 출발하면서 시장은 보합권의 출발, 그다음에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동일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랑 좀 흐름은 비슷한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수감사절 연휴가 사실은 이제 이번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도 큰 변화는 좀 없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여지고 오늘 일단 시장은 좀 약간 정체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보니까 사실 아까 잠깐 뉴스가 나왔던데 포스코 퓨처엠 수장으로 지금 LG엔솔의 권영수 부회장이 간다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뭐 물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3.4%나 주가 좀 급등하고 있는데 LG화학도 어제도 좋고 오늘 이 코스피 쪽에서 먼저 이렇게 좀 보니까 2차 전지 출발들이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아무래도 이제 시총 7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어저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초반에 약세 보이다가 후반에 강세로 돌아서면서 일단 뭐 시총을 계속 키우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늘 전체적인 뭐 거래대금이 작긴 합니다만 일단 보합권에서 맴돌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3% 정도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최근에 강세 보이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 효과로 지금 하나오션이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13%가량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크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보합권, 포스코홀딩스는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LG화학의 추가적인 강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뭐 전체적인 시장의 뭐 출발 모습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개별 이슈가 불거진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주가의 상승폭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뭐 원가단의 하락에 의한 뭐 효과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가장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일단 LG화학도 그렇고 2차 전지가 일단 코스피 쪽에서 네. 조금 이제 눈에 띄는데, 근데 하락하는 기업을 보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 하나오션이 거의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아마 그 유중 이제 신주 상장 물량 때문이겠죠 아마. 네, 그게 그렇죠. 아마 지금 다음 주에 신규 상장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런 요인들이 좀 영향을 네. 주고 있는 것 같고 거래도 뭐 대거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락하는 쪽에서 보면 현대로템 어저께 재료 때문에 장 초반에 뭐 크게 오르다가 후반 들어서는 조금 밀려서 끝났는데 오늘은 소폭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이 있었지만 그 소식이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이제 하이브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큰 폭의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또 소폭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고 전일 대비해서는 거래가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네. 일단 보합권 정도, 약보합권 정도에서 계속 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약세 종목 중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스톰테크 같은 종목군들이 뭐 최근에 일단 움직임이 요새 그 신규 보니까 상장에서 네, 뭐 신규 상장 뭐 테마가 형성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네. 이제 상단에 좀 매물이 적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났다가 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듯한 모습이고 제넥신이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도도 최근에 또 꾸준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뭐 소식이 나온 것은 뭐 파도라든지 최근에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종목군들 뭔가 조금 네. 문제가 있다 생각한 종목군들은 지수내 편입을 막았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또 파도가 3% 가량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신규 상장 테마주들을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계기로 해서 한번 불을 좀 뿜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제동이 걸리는 네. 좀 그런 모습이 오전장에 좀 펼쳐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반대로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은 또 괜찮아요. 네. 뭐 그린 리소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또 양호한 모습 보이면서 최근에 또 신규 상장주들은 비교적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네.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상장 시기에 따라 좀 엇갈리겠지만 또 네. 새롭게 상장한 기업들은 또 나름대로 시세를 분출하지만 또 연달아서 좀 상승했던 기업들은 약간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지금 현재 출발 상황과 거의 지금 큰 변화 없이 네. 횡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업종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종목 위주로 좀 봤는데 업종에서 오늘 보니까 뭐 전력 설비나 전선 업체도 오늘 보니까 뭐 이 재룡 산업이나 뭐 광명전기 막 이런 기업들이 네네네. 막 움직이는데 예전에 사실 여기가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게 대북 테마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어쨌든 이쪽 그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좀 상승 테마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선, 전력 설비 이런 쪽 종목군들이 뭐 전체적으로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뭐 가온전선, 일진전기 이런 종목군들 강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재룡산업, 세명전기, 비츠로시스, 그다음에 뭐 그 HD 현대일렉트릭까지 대형주들의 흐름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LS 일렉트릭도 오늘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이런 쪽의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뭐 큰 그림에서 보면 전력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네. 특히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정말로 전기 잡아먹는 그런 공장들이 앞으로 줄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뭐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움직이고 있는 쪽을 보면 오늘 뭐 리튬 관련주 쪽의 종목군들이 일부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이 이끌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게 뭐 과거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과는 조금 맥락이 네. 다른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비료주들도 일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개별 종목의 강세기 때문에 테마의 강세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지금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의료정밀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덴티움의 강세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늘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의 강세를 네. 보이면서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을 또 묶어보자면 오늘 지수 편입의 얘기가 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업종도 비교적 강한데 화학업종 쪽에서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군들은 하락하고 있지만 반대로 덕성, LG화학, 애경케미칼, 뭐 금양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화학업종과 철강업종도 비교적 강세를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 업종 한번 알아봤는데 하락 업종도 오늘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조선주가 제일 안 좋은데 아마 네. 하나오션 때문 아닌가 좀 싶긴 그렇죠. 한데 네네네. 하락 좀 섹터도 한번 짚어주시죠. 근데 하락하는 네. 쪽은 지금 조선주들이 다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말씀해주셨던 하나오션이 지금 뭐 낙폭을 추가로 크게 확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13% 하락하고 있는데다가 거래도 꽤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을 좀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조선주들이 다 1% 내외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 업종의 약세를 이끌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도 오늘 하락하는 모습인데 HMM의 하락세가 조금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일부 거래가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할인과 동원의 이파전이다. 거래 금액도 한 6조 초반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어디로 넘어갈까 그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까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이슈니까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좀 더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한번 이제 어떤 섹터들 또 어떤 기업들이 좀 움직였는지 한번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좀 살펴봤고 현재 지수가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반전을 해가지고 좀 밀리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거의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섰고 코스닥은 변화가 없습니다. 한 1포인트 내외 정도. 뭐 상승과 하락 종목 수도 오늘은 물론 이제 상승 종목이 더 많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네. 이제 좀 팽팽하게 좀 맞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오늘 오전장에 일단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어제 저희가 그 스마트폰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10월달 그 중국의 그 스마트폰 판매 데이터가 좀 일부 나온 게 있는데 화웨이가 66%나 또 네. 판매량이 늘었고 샤오미가 28%인데 결국 이제 중국이라는 그 스마트폰 시장이 사실 그동안 지우개처럼 그냥 지워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는 네네. 이쪽 업종은 안 된다 이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에 이제 여기 부품주들도 좀 올라가지만 그게 그냥 근거 없이 오르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런 데이터가 좀 기반이 되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거는 아 뭐 중국 스마트폰 뭐 예전에도 한두 번 좋았다가 말았던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네. 또 못 믿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저러다 말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겠는데 근데 다만 제가 느끼기엔 과거랑 다른 게 여기에 화웨이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화웨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각들이 예전에 트럼프랑 굉장히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내쳐버렸잖아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사실 좋은 편은 아니죠. 예, 근데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또 화웨이는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좀 다르죠. 거의 뭐 네. 애국 마케팅이라고 네. 해가지고 근데 화웨이가 이렇게 잘 팔린다면 샤오미도 자극을 계속할 것 같고 중국 안드로이드 시장의 부활도 이게 그냥 한두 달 이럴 것 같진 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그 네. 리포트에서도 이제 염혜사님이 보여주셨다시피 재고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신제품들이 빠르게 소진되면은 네. 리스타킹을 예전만큼 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은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일단 뭐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았던 종목군들은 뭐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화웨이와 붙어가는 종목군들이 혹시 있을지도 한번 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뭐 증권사들 리포트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10월 달에 이만큼 늘어난 게 제가 아까 뭐 자료를 봤을 때 28개월 만인가요? 네. YY로 증가한 게 28개월 그 2년 만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넘도록 YY로 증가하지 못하고 계속 감소하거나 그런 모습이었는데 8개월 만에 증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군제에서 얼마나 소비됐을지는 모르나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까지 한번 연결해 본다면 IT 부품 쪽에서는 그래도 4분기부터는 뭔가 조금씩 시그널이 나오지 네. 않을까 그런 기대는 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중국 데이터들이 워낙 또 좋게 나와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IT에 영향을 어쨌든 주는 데이터니까 좀 긍정적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뉴스 중에 노보노디스크가 프랑스에 3조 투자한다 이런 네. 또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확실히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게 어쨌든 이제 일시적 열풍은 아니고 대세인 것은 어쨌든 이제 맞다. 대세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 기업들이 이쪽 비만 치료제 계속 임상도 하고 있고 준비하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게 비만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어제 보니까 바이오 섹터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좀 약간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그러면 보통 또 연말 연초에 바이오 섹터들 항상 좋았던 경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도 이게, 있고요. 이게 네.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겠죠. 우리나라도. 일단 최근에 시장 모습을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일단 저점을 잡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2차전지 안 갈 때 그냥 시장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뭔가 계속 저평가되어 있거나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을 찾는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아마 어저께 나타난 뭐 펩트론의 급등도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자, 뭐 이 펩트론의 상승이 이어질지 뭐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없으나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의 지수가 버텨주니 종목으로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사들은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기존에 이제 당뇨 치료제를 가지고 GLP-1을 개발하고 있었던 한미약품에 대한 관심을 꽤 높이고 있는데 실제로 한미약품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대감을 뭐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실적 발표 구간은 오히려 굉장히 힘든 모습이었고요. 네. 최근 들어서 뭐 관련된 리포트가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상에서도 큰 변화 없고 거래 에너지 상으로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내년도에 증권사에서 기대하고 있는 만큼 한미약품이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갈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종목은 일단 동아ST입니다. 동아S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는 당뇨 쪽으로 아마 개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이제 뭔가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성분은 조금 다른 쪽이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지는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GLP-1 같은 경우에는 비만과 당뇨뿐만 아니라 다른 병증에도 일부 네. 또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내년에 뭐 시장이 정말 주도주가 확실한 어떤 그런 장이라면 또 모르겠으나 주도주가 없는 순환매의 장이라고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항상 우리가 1월달, 뭐 10월달 이렇게 대형 이벤트 있을 때만 봤는데 대형 이벤트가 아니고 신약 모멘텀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부분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산업의 또 큰 변화잖아요. 비만 치료제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효과들이 네네. 굉장히 크고 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그 이렇게 리포트들 읽어보면 한미약품이 그런 CMO 시설도 갖고 있으니까 네. 뭐 근데 물론 그걸 뭐 아직 수주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한국은 이 위탁 생산의 세계 최강자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신약 시장이 계속 열린다면 뭐 한국한테는 되게 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기대감은 좀 갖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아침에 뉴스들 많이들 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국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2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규모의 법인세 감면 포함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대 감세한다. 이런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얼마 전에 중국이 또 그 채권 발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수채 발행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제 경기 부양을 하려는 시도들.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죠?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은 경기가 안 좋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안 미국은 좋죠. 좋고 네.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좋아서 사실 우리가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좀 꺾여라. 그래야 금리가 꺾이니까 그걸 오히려 좀 신경을 좀 썼던 건데 여기는 반대로 중국과 유럽은 너무 안 좋으니까 쟤네들 좀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들을 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중국도 방어하려고 어쨌든 좀 푸시업을 좀 해주고 있고 네. 영국도 그 뉴스를 보면서 아 유럽이 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감세한다는 건. 근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법인세 감면에서 뭐 기업들한테는 이익이 당연히 좀 증가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본다면 내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걱정했던 유럽과 중국은 조금 좋아지고 미국은 좀 슬로우해지면서 이러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뭐냐면 달러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긴 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유럽이 어쨌든 이런 좀 시그널들이 뭐 이게 다른 나라로 제가 확산될지 모르겠지만 좀 나와준다면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네, 일단 최근에 그 중앙은행들의 전체적인 유동성을 보시면 미국 당연히 줄고 있고 그런데 총유동성은 줄고 있지 않은 게 단기 자금이 공급되거나 여전히 정부 쪽에서 자금이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은 줄이고 있는데 전체 유동성은 미국은 줄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반대로 또 일단 22쪽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줄이고 있고 일본은 변화가 없고요. 그러니까 3대 이제 중앙은행을 보면 일본 정도가 유지되고 있고 나머지 둘은 좀 빠르게 줄이고 있는 양상인데 일단 중국은 공급을 시작했다라고 보고 나머지 쪽에서 또 뭐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긴축을 멈추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된다면 일단 시장이 두려워했던 그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줄어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성은 뭐 누가 뭐래도 밸류에이션의 함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체가 시장 내로 다시 유입되거나 아니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어떤 확신이 생기게 되면 밸류에이션 쪽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뭐 성장주들이라든지 시장에 각광을 받는 종목군들로의 유동성 집중. 그게 뭐 내년에는 바이오가 될지 다시 2차 전지가 네.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유동성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주도주로 인식하고 있는 종목군들에게 밸류에이션을 몰아줄 가능성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거래를 보시면 일단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로 오래간만에 지금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대금 증가 요인 자체도 존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전반적인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이들 종목이 올라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뭔가 시장의 자금이 분배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시장이 분명히 저점을 찍었고 그게 정책발 효과가 됐든 아니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서 오르는 효과가 됐든 아랫방향보다는 자꾸 윗방향을 시도하려는 모습들을 시장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뭐 크레딧 리스크 같은 것들이 크게 터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지금 이익을 내고 있거나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이제 다 약세 전환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오른 게 있으니까 뭐 약세 전환 할 수도 있죠.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약세 전환을 하더라도 뭐 합리적인 수준, 뭐 충분히 용인 가능한 수준 정도의 조정으로 마무리된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살짝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 확실히 오전 출발보다 이게 그 오르는 기업들의 상승폭이 좀 줄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게 거래가 좀 평소보다 훨씬 또 많이 나온다면 모르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주말에 어쨌든 오늘도 사실 미국 시장도 거의 반장밖에 안 열리고 일단 또 2,500을 넘기는 했지만 시장 참가자 생각은 좀 또 주말 한번 좀 그냥 지켜보자 이런 좀 생각도 있어서 약간 또 경계 심리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약간은 현재 국면에선 조금 쉬어가려는 움직임도 일부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제 보고서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인데 약간 시황 자료니까 그거 한번 좀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보고서 보여주시면요. 이 제목이 의심의 벽 121선, 말 그대로 좀 121선 돌파를 앞두고는 있는데 네. 아직 이제 돌파는 못했잖아요. 근데 한번 첫 번째 보시면 그 외국인들이 11월 달 들어서 누적으로요. 선물을 3.8조 원이나 샀고요. 현물을 3.2조 원 순매수했는데 이게 역대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2015년. 그러니까 현선물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많이 산 게. 근데 이렇게 동시에 많이 샀던 경우는 공통점이 좀 있대요. 악재가 해소되고 주가가 싸다라는 그 두 가지 공통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악재가 좀 일부 이제 미국의 그 금리라든가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가가 좀 꺾이면서 네. 매크로가 좋아졌고 주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 2,300 깨졌을 때는 굉장히 또 저평가된 그런 인식들이 있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이 좀 1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좀 들어왔는데 다만 이 밑에도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그 두 번 빼고는 비슷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두 번 빼고는 주가 방향성엔 크게 의미를 좀 부여하기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두 번 2020년 그 11월하고요. 그 다음에 2023년 1월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이제 개선돼 가지고 이렇게 대량 매수한 다음에 다시 추세적으로 오르는 상승장이 나왔는데 네. 나머지 부분은 그러질 못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악재가 해소되고 이제 이런 이제 그 뭐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오른 것까지는 좋은데 뒤에 펀더멘탈이 개선 안 되면 그냥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수도 있지만 더 레벨업 하려면 결국엔 펀더멘털이다. 그러니까 뭐 EPS가 올라가든 뭐 어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면 이제 여기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좀 외국인들이 뭐 산 것까지는 좋은데 더 오르기는 쉽지 않다라는 또 그런 좀 증거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일단 이제 어쨌든 시장의 수급은 좀 개선이 됐는데 지금 121선 돌파 좀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흔히 경기선이라고 많이들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펀더멘털 좋아질 때 보통 이제
돌파해서 이게 치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도 2,500 돌파하고 약간 지금 오늘도 그렇죠. 약간 이제 힘이 분산되면서 주도주가 가는 장이라기보다는 지금 요즘에 분산되고 있잖아요. 확실히 네. 오늘도 보니까 뭐 전력 설비나 뭐 이런 쪽이 좀 움직이니까 확실히 이렇게 그 순환매가 계속 좀 도는 것 같은데 아직 그 얘기는 뭐냐면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그게 확신이 있으면 주도주 중심으로 이제 돌파해서 갈 텐데 그렇죠. 네, 아직은 그게 안 보이는데 다만 이제 만약에 이제 12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여기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최효준 연구원의 의견은 뭐냐면 반도체하고 건강관리 업종이 좀 주도하지 않을까. 이제 건강관리는 뭐 흔히 의료기기 쪽이잖아요. 네. 이쪽이 이제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좀 올라가고 있어서 그 점을 좀 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120선 돌파는 안 됐지만 뭐 돌파를 한다면 다시 한번 주도주가 뭐가 될지 네, 그게 뭐 반도체가 될지 뭐 헬스케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흐름에서 주도주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네, 그게 좀 시장을 또 이끌지 않을까. 네. 나는 좀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반도체 꾸준하게 샀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를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사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 정도는 그래도 뭐 신고가 만들면서 좀 공격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같은 거 예전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당기기 시작하면 뭐 매물이 얼마가 나오든 쭉 끌고 가는 모습을 네. 보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매물벽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꾸준한 삼성전자 매수에도 불구하고 전고점도 쉽게 돌파하지 그죠. 못하는 약간은 좀 부족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데 예전만큼 뭔가 강하게 가격 드라이브는 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은 일단 매물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주식 선물 이런 걸로 매도하고 주식 있는 게 선물은 아닌가. 많이 매도하는 거 네, 같아요. 그래서 주식 선물로 일단 최근에 뭐 미결작증이 100만 계약 이상 뭐 증가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도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수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 선물의 외국인 매매 동향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한 번 정도는 좀 살펴볼 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제 다음 주 좀 일정인데 뭐 다음 주에 사실 이제 빅 이벤트는 다 좀 끝이 났지만 그래도 네. 11월 30일하고 12월 1일에 좀 몰려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금통이 열리게 되고 물론 동결은 하겠지만 좀 어떤 또 방향성 보일지 또 중국의 PMI 지표 있고요. 그날 이제 연기됐죠. 오펙 플러스 웨이. 네. 네. 그래서 과연 감산을 더 할지 그게 좀 관건이고 그다음 12월 1일에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나오는데 역시 10월에 좋았기 때문에 11월도 지금 이게 연결이 됐으면 좀 하는 바람인데 네네네. 12월 1일 뭐 첫날 발표되는 그런 이슈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주 후반 정도가 좀 이벤트들이 좀 많다라고 좀 한번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그 의견이 다르시겠지만 뭐 지금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죠. 예, 그죠. 지난 뭐 9월 이후로는 반도체가 시장을 예. 주도하고 있다는 건 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예. 앞으로도 그쪽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보고 있죠. 물론 내년 가서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것은 뭐 반도체 탑 2 종목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개별 수익률로 봤을 때도 한미 반도체가 고평가 논란은 있지만 쉽게 예. 안 밀리고 있는 것 자체도 이쪽에 뭔가 시장의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게 내년 가서도 이어질 거냐는 조금 전에 뭐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펀더멘탈이 그만큼 따라주느냐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적도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주도주를 정했고 내년 가서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바뀔 거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계 창구의 매매를 보시면 이 시간대는 거의 일정했습니다. 항상 삼성전자 매수가 거의 많이 들어왔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매수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독특한 게 LG화학과 포스코퓨처의 매수 금액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좀 비슷하게 잡히고 있어요. 반대로 뭐 SDI 뭐 이런 종목은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드라이브를 건 건지 아니면 기존의 물량을 줄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와 더불어서 지금 창구 기준으로는 두 종목의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뷰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지수 편입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결국은 뭐 지수장이기보다는 개별 종목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뭐 사실 대형주들 좀 쉬어가는 가운데 개별 종목들이 어쨌든 제 갈 길 가는 네. 좀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9시 반 거의 다 돼갔는데 잠시만 광고 좀 보고 와서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9시 반이 좀 넘었는데 지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보합까지 좀 올라왔네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2514포인트 거의 보합이고요. 상승 하락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역시 보합입니다. 빨간색인데 뭐 올랐다고 보긴 좀 애매합니다. 0.9포인트 올랐으니까 뭐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승이 한 100개 정도 많은 상황인데 일단 다시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빨간불을 또 네. 살짝 좀 켜고 있어서 코스피가 좀 약간 움직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살짝 지금 플러스권 유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아까 이제 아침에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기업들이 확 올랐다가 지금 좀 밀리는데 네. 지금은 코스피 상위 종목 중에 삼성 SDS가 2.7% 오르고 있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이제 이 삼성 SDS 오르는 거 보면 생성형 AI 관련주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넓은 그래서, 범위에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난 10월 달에도 아마 포럼 열어가지고 그걸 좀 공개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오늘 그 생성 AI 관련해서 아마 삼성 SDS도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사실 결국 이 샘 알트만 얘기를 우리가 이번 주 좀 많이 했지만 결론은 다시 복귀를 했고 네. 힘은 더 강해졌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격적인 투자가 더 이어질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게 그냥 만약에 영화였으면 뒤에서 정말 큰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일부러 한번 위기에 좀 빠뜨렸다가 네. 오히려 이제 더 큰 힘을 가지고 지금 금이환영한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뭐 돈 벌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네. 같고요. MS가 투자한 것도 뭐 거기에다가 뭐 좋은 AI 만드는 그런 선한 의도도 물론 조금 있겠지만 뭐 기업이 돈 벌려고 한 거겠죠. 네. 결국은 모바일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구글이나 애플에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차세대 AI 쪽에서는 뭔가 그립을 잡으려고 하는 강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오픈 AI 쪽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들이 우리의 원래 목적대로 가자. 네네. 우리가 뭐 돈 벌고 뭐 이런 쪽보다는 뭔가 사회적인 뭐 기업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겼으니까 아마 그 판을 좀 뒤집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는 결국은 많은 돈을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격차를 줄 수밖에 없는 서비스로 갈 것 같고요. 꽤 비싼 서비스가 될 것 같다. 워낙 뭐 전력도 많이 쓰고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그죠. 산업이기 예. 때문에 이쪽은 뭐 무료로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의 뇌를 모방한 거잖아요. 네. 그대로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비용이 안 들 수 없는 거고 네. 근데 그걸 이제 얼마나 잘 구현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결국엔 축출됐던 이유도 그 공동 창업자는 윤리적인 문제를 좀 제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분명히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또 그런 부분도 그 체크를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제 증시는 저희가 다 전달을 해드렸고 이번 한 주 주식시장 어쨌든 뭐 아주 큰 변화 없이 그래도 좀 견조하게 네. 잘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선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뭐 이 정도로만 끝나줘도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 이제 12월 이제 진짜 연말장이 시작이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산타랠리를 좀 기대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또 부응하는 흐름이 나올지 한번 다음 주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저희 또 방송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김종현 의원님도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갑자기 또 영하의 날씨로 너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